김부선 씨의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에 소환될 때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혐의 받으신 거는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김민아 씨는 모든 게 강 변호사님이 시킨 거라고 얘기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뭐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예, 결국 재판에서 밝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혐의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이게 사실은 한 3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 한 3년 전 2015년 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맘 김민아 씨의 전 남편이 그러니까 도도맘이랑 이혼 소송하는 와중에 네. 강훈석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두 사람의 불륜 관계 때문에 우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예.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서 어느 날 이 전 남편이 조모 씨 명의의 소취화서가 들어옵니다. 소취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소취해서 들어왔다가 원고 측에 원고인 그 남편 측에 아니다 우리가 소취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소취해서 냈다가 뭐 나중에 처리하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도도맘 김민아 씨가 예. 남편의 어떤 도장을 가져다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소취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된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민아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근데 그 와중에서 김민아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이거 강용석 변호사랑 같이 한 건데, 강용석 변호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도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번에 공범, 즉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어제 이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위조를 하는 게 김민아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같이 했는데 그렇죠. 똑같이 징역 1년이 나왔지만 김민아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 구속됐단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저께 그 판결의 그 논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네. 그 비난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비난 가능성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변호인으로서 예. 그 변호사는 이제 법률 전문가인데 결국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데 법률적 과정을 아주 공식적으로 방해를 한 셈이죠. 예. 왜냐하면 사문서를 이제 위조하고 이것은 그 변호사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라든가 자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점이 이제 첫 번째 비난 가능성 높이 산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는 결국은 불륜으로 인한 이 사항인데 이것을 위조하고 한 것은 이 불륜 남편의 피해자 입장에서 2차 피해를 강화한 것은 아니냐 이 점을 또 강조한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의 엄벌을 원하는 이런 탄원서도 비난 가능성을 높이 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서는 끝까지 이 점을 부인한 점으로 봐서는 정말 반성의 그 기미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범의 혐의가 분명히 있지만은 예. 이것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반인도 사문서 위조가 뭐 중죄지만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거예요. 뭐 다른 거 보는 뭐 거죠. 예. 반성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항상 뭐 어느 양형이는 있는 예. 건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반성기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죄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변호사라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좀 뭐 선처의 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사문서 위조를 됐는데 취하는 됐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소송이 제대로 이제 진행은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피해자라 볼 수 있는 도도맘 전 남편이 다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실질적으로 피해 본 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도도맘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선처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강훈석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법조인 변호사기 때문에 그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 어떤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기대하는 게 일반인보다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이것이 얼마나 중죄고 이렇게 법원에 이런 서류 제출하는 것들 위조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항소했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했고.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또 더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재판은 또 이제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예, 되죠. 역시 뭐 예.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유무죄 따질 때 결국 이제 강훈석 변호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강훈석 변호사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할 이유가 없다. 예. 내가 진짜 변호사인데 그거 그렇게 해서 위조해서 들어가 봐야 나중에 원고인 전 남편이 알고 이거 뭐야?
철회 다시 해라고 하면 진행되는 건데 아무런 이게 효과가 없는 건데 내가 그걸 왜 하겠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저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거냐면 그 위조된 소치여서 들어가기 3일 전에 남편이랑 협상 결렬됐다는 거예요. 근데 협상이 결렬됐는데 갑자기 소치가 들어가면 이상하지 않냐? 예.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가 뭐 방송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정치론으로서 제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소를 빨리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법원은 본 거죠. 예. 어제 판결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쟁점이고 그리고 이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역시 양형에 있어서 현직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실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공범인데 한 사람은 집행유예에 나왔으니까 형평성 원칙상 다른 사람도 집행유예 나오는 것이 맞느냐. 요게 이제 또 쟁점인 거죠. 예. 자, 이런 쟁점이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김부선 씨에 대한 변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 검찰 출석 당시 김부선 씨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부선 씨에게도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질문은 제가 대표드릴 거고요. 아니 당사자에게 여쭤볼 질문도 간단히 아니, 있는데 제 대변인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보 쪽에 있는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말씀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니까 같은 편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강용석 변호사님은 진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저희들도 좀 지지해 주시고요.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똑똑하고 변호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김부선 씨가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그 선임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옥중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법적으로는 뭐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예. 그 확정 판결이 지금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뭐 항소를 포기한다든가 뭐 이러면 모를까 결국 뭐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그 자격정지가 된 것이 아니죠. 예. 변호사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이제 자격정지가 이제 되는데 예.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면 옥중 변호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죠. 뭐 서면 작성이라든가 예. 아니면 신변 자체가 현재 물리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피의자, 피고인과 함께 동석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도 사실은 없어지는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의 옥중 변호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 다만 뭐 예를 들면은 로펌을 통해서 네네.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처음에 선임을 했을 때는 그 강용석 변호사의 그 특유한 전투력이라든가 예. 또는 나름대로의 그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뭐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전반적인 좀 판은 조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좀 봐왔습니다. 네. 이를테면 수사에 대한 관할도 성남에서 뭐 서울로 이전하는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추가적인 무고죄에 대한 뭐 고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나름대로의 김부선 씨가 만족할 만한 변호 활동을 했지만 예. 현재 구금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또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일반인 입장에서 나의 변호사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변호를 기대할 수 과연 있을 것이냐 이런 또 실망과 낙담감도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변호인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강용석 변호사를 대체할 만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예.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 보입니다. 예. 김부선 씨가 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그렇죠. 겪었기 예.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예.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과연 바꿀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옥중 변호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럼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자격은 이제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거나 예. 뭐 집행유예 유죄가 선고되면 그러면 일정 기간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 그러니까 실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실형이 이제 살게 되면 집행조, 그러니까 형 만료죠. 그 이후에 5년이고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2년입니다. 그때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일단 1심이기 때문에 아직 저거에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은숙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지 않으면 네. 설사 항소심에서 집유로 형이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되면 상당 기간 변호사 활동은 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앞으로 이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 그리고 김부선 씨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